안녕하세요. JD 부장구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중국 봉쇄 해제 효과 하루 만에 약발 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구도 투자 현황 및 자산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해체인저 1,2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긴축 주도권 잡은 연준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강세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72%, S&P 500 지수는 0.75%, 다우존스 지수는 0.54% 밀리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뉴 이슈입니다. 중국 봉쇄 해제 효과 하루 만에 약발 끝. 나스닥이 7주 연속 떨어지다 지난주에 극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유는 중국의 봉쇄 해제 때문이죠. 공급망 두 개의 문제 중 하나가 해결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리고 수요 측 요인인 연준의 긴축은 50bp씩 두 번은 올리겠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25bp 또는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런 기대를 연준이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이 하락한 것이죠. 그러니 중국 봉쇄 해제 효과는 하루 만에 약발이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고용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고용 상황이 좋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올라가고 인건비 때문에 제조 원가 그리고 구매 수요가 줄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게다가 제조업 PMI도 좋게 나왔습니다.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이제 양적 긴축의 시작입니다. 주택저당증권을 3개월은 475억 달러씩 축소하고 매달 950억 달러씩 축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QT의 폭풍은 얼마나 클지 아무도 모릅니다. 연준은 연착륙을 한다고 했지만 그럴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연준 위원뿐 아니라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미국 제10년물이 2.7%대에 머물고 있다가 2.9%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봉쇄 약발은 하루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안전벨트 붙들어 매고 하락에 대비합시다. 서브 이슈입니다. 반전 없는 인생. 지난 서브 이슈의 92대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점에서 늙은 비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열심히 일만 하다 과로로 죽은 것이 늙은 비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늙은 비버 인생이 되었나? 즉 열심히 일만 하다 죽는 인생 말이죠.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하는 자영업자를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하루 종일 서빙을 하고 저녁 9시, 10시에 문 닫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똑같이 일을 합니다. 쉬는 날이 있긴 합니다. 월요일과 같은 일주일에 한 번뿐이죠. 월급쟁이를 봅시다. 그들도 일주일에 5일은 일을 합니다. 일하고 와서는 맥이 빠집니다. 서울로 출퇴근한다면 좋게 하루에 2시간씩 4시간을 길바닥에 허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7시쯤에 퇴근해 집에 오면 9시이고요. 씻고 자기 바쁩니다. 주말에는 밀린 잠을 자야 합니다. 은퇴를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어놓은 돈이 없다면 국민연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따라서 경비를 하건 알바를 뛰건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쉽니까? 관 속에서 쉽니까? 왜 밤낮으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농경사회만 하더라도 밤에는 일을 안 했습니다. 전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산업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야근이라는 것을 밥 먹듯 하게 됩니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국가도 함께 왔습니다. 국가는 모든 노동력을 총동원하는 체제입니다. 정신병원과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불황아들과 정신병자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졌고 아이들은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동네 바보가 한 명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동네 바보가 없습니다. 이유는 재교육을 통한 국가 차원의 총동원 때문입니다. 바보는 놀지 못하고 밥벌이라도 하려면 반드시 인형 눈깔이라도 붙여야 합니다. 국가는 국내의 모든 노동력을 총동원해 GDP를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잉여 인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국가는 GDP를 올리기 위해 우리를 빚과 가정에 올가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미국은 1,400만 명의 미군 중 200만 명을 빼고 1,200만 명의 미군을 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회 불안 요소입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실업자들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국가 GDP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시켜야 했습니다. 무엇을 시켰을까요? 결혼을 시키고 중산층을 만들어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주택이 필요하니 30년 모기주택을 주었고요. 돈이 없어도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마련한 것이죠. 게다가 차를 장기 할부로 사게 하면서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1200만 명의 미군은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았고 미국의 중산층으로 변모했습니다. 오히려 사회 불안 요소에서 책임감 있는 중산층 시민으로 거듭난 것이죠. 결국 빚과 과정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은 국가의 GDP를 올리는 윤활유가 되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서구는 원시인들을 시켜 탄광에서 은을 캐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만큼만 돈을 벌고 그 다음서부터 놀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돈을 더 주었지만 퇴근 시간만 더 빨라졌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주면 하루 살 만큼의 돈을 더 빨리 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전에 퇴근했습니다. 물론 서구도 처음서부터 이렇게 돈독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기독교 때문입니다. 특히 기독교의 칼뱅주의는 이 세상에서 번 돈의 양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증거이죠. 그러자 청교도적인 근검절약하는 노동자를 만들었습니다. 정교도와 자본주의가 결합하자 욕망하는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이면 모든 욕망을 다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광고와 드라마를 통해 세뇌를 시키죠. 그리고 SNS를 통해 남들과 비교하며 질투를 유발합니다. 그러자 돈을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우리는 일하는 중입니다. 목적 없이 일하는 중이죠.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와 자본주의가 원하는 인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늙은 비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빚과 가정에 얽매이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면 이것을 극복하면 되겠죠. 국가에서 자본주의를 겪으며 살아가는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와 자본주의 동시에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일본의 사토리 세대와 오타쿠 문화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게임과 애니메이션만 보는 오타쿠들이죠. 장성에서도 부모의 등골만 빼먹고 있는 중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습니다. 국가와 자본주의는 이들을 잉여인간이라고 비난하며 일자리와 결혼을 시키려 노력합니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는 순응하지만 국가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결혼 안 하고 적당히 돈 벌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는 골드미스와 미스터가 되겠습니다. 국가는 이들에게 애를 낳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세 번째는 자본주의와 국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들입니다. 결혼도 하고 돈도 열심히 벌면서 내 시간을 갈아 넣는 중산층입니다. 국가와 자본주의의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욕망이 큰 순서는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욕망이 크고 인정욕구가 강할수록 3번에 가깝습니다. 3번은 결국 늙은 비버가 됩니다. 늙은 비버의 대부분은 결국 죽도록 일만 하다가 경제적 자유 없이 죽는 반전 없는 인생이 되기 십상입니다. 욕망을 줄이고 인생을 즐기면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면 서브 이슈 92세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점을 다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중국 봉쇄 해제 효과 하루 만에 약발 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주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